오늘은 이제 교과서로는 62페이지고 이건 짧습니다.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미리 얘기하자면 이거는 주장하는 글이야. 주장하는 글. 뭐라고 해? 논설문이지.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험 범위잖아. 그럼 시험 범위에서 이 지문이 당연히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장. 그 주장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정리하면서 다 파악할 거고, 반드시 주장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요걸 찾는 거야. 그리고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도,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나씩 해볼게요. 단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락밖에 안 돼. 되게 짧아요. 자, 한번 해볼게. 자, 첫 단락을 이렇게 적을게요. 첫 단락은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이다. 본문을 쓸 게 아니야. 우리가 이해한 내용 자체를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면 돼. 자,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니까 맨 처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서론이라고 해요. 서론. 처음에 시작하는 글이야. 논설문의 인트로지. 자, 보세요. 오늘날 대중은 오늘날 대중은 영화나 드라마 혹은 방송,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한다. 오늘날 대중은 과거에, 여기 안 났지만 과거에는 역사를 배울 때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터인데 요건 생략돼 있고, 요즘에는 역사를 배우는 수단,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정리하는 거야. 뭐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얘네들을 뭐라 그래?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얘네들이 다 모두 영상 매체라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여러 역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역사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는 것은 밑줄 쳐볼래?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인식이라고 해요. 일반적 인식.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 일반적 인식.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단락을, 이거는 교과서 본문이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효과가 높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단락 끝이야. 자, 우리 이거 아직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갔잖아. 준서 학교에서 안 배웠지? 신이도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보세요. 본문 우리 지금 처음 본 거야. 그래서. 그리고 본문을 보지 말고 칠판을 봐봐. 이게 바로 독서 교육의 효과가 이런 데서 나와야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역사를 배우는 걸 얘기하는데, 역사를 주로 뭘로 배우냐면 영화나 드라마 또는 다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러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배우는 게 흔한데, 얘네들은 과연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다. 효과가 높다라는 게 특수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 대중은 대부분 효과가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생각.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통념이라고 해. 통념. 너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어. 이런 얘기. 통념.
통하는 생각, 념이 생각이거든. 근데 논설문의 기본 패턴인데 논설문에서 통념은 왜 제시되는 줄 알아? 통념을 왜 맨 앞에 까는 줄 알아? 깔려고요. 비판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뭘로 시작해?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야? 그러나잖아. 그러니까 통념을 까는 거예요. 예상 문제 줄까? 학교 시험 예상 문제?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본문이 소개되어 있고 위 글의 서술 방식, 진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하게 되면 옳은 것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지. 통념을 제시하고 통념을 비판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통념의 내용은 뭐야? 대답 좀 해봐. 통념의 내용은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 매체를 가지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효과가 좋다라는 요 생각이야. 요 생각은 분명히 까일 겁니다. 근데 무조건 까는 게 아니라 이것에 따른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를 다 제시할 건데 두 번째 단락을 봐요.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이 중에서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얘기했고 드라마를 얘기했고 다큐멘터리를 얘기했는데 다큐는 다큐고요. 영화나 드라마는 어때? 분명히 많은 각색 연출에 의해서 역사 사실 그대로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얘네들은 어떤 거야?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영상물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영상물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이렇게 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 이거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한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문제 제기고 이게 핵심 화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될 거예요. 토픽이라는 것은 이 글 전체의 중심 화제야. 지금 여기서 뭘 안 건드렸어? 다큐멘터리는 안 건드렸어. 근데 영화와 드라마는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 걸로 새로 꾸민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편에서는 즉 1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 한편에서는 대중문화를 통해 재현되는 역사는 반드시 작가나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역사다. 즉 제작진의 상상의 산물이다. 상상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거야. 사실 왜곡의 위험이 있더라. 사실 왜곡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사실 왜곡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역사 교육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교육 효과가 더 잘못되는 역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문화 속의 역사 재현은 오히려 뭐 한다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인식을 높여. 그렇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역사 인식을 높인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 교육 효과가 크다.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자, 보십시오. 본문을 보지 말고
설명을 듣고 우리가 정리한 것만 가지고도 내용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봐봐. 역사를 배우는 수단은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배워. 그런데 그게 과연 역사적으로 효과는 높은가? 높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 인식이야. 그래서 얘를 통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과연 이 통념이 사실이야? 이렇게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영상물, 그 중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영화나 드라마가 과연 이걸로 역사 공부를 했을 때 바람직한 거 맞아? 이게 중심 화제죠. 중심 화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요 두 가지죠.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상반된 견해는 제작진의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실 왜곡이 있어서 교육 효과는 없고요. 오히려 잘못된 역사를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 교육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이 토픽에 대해서, 이 중심화제에 대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 견해가 되겠죠. 그런데 무슨 소리야?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를 재현해낸다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연출자나 감독 등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역사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 교육의 효과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과연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영상물로 역사 교육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긍정적 견해가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감고 생각해봐. 이 글이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 읽기만 해서는 안 돼. 독서는 읽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리딩이 아니라 언더스탠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글자만 읽어서는 안 돼. 그래서 자꾸 쫑알쫑알대고 떠들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여기 두 번째까지. 슬비야, 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이해됐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자, 세 번째 단락. 과연 허구가 개입된 영상물은 역사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대중이 소비하는 영상 자료들 가운데 실화 혹은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오락품목의 하나인가? 자, 보세요. 얘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이런 거야. 과연 여기서 역사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야?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요 칠판을 봐봐. 그래서 선생님이 본문을 안 띄우는 거야. 본문을 띄우면 자꾸 본문을 보고 인쇄된 본문만 보면 내 생각이 굳어져서 본문은 참고로만 하고 새롭게 내가 이해한 버전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문다 봐라. 이런 게 있대요. 과연 그런가? 설명을 해. 그럼 과연 그런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지. 이게 단락과 단락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은 과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역사와 대중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인 극화된 드라마화 또는 영화화된 역사 영상물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대변한다라는 거야. 요게 바로 뭐야? 이거는 역사 영상물에 대해서 얘들아, 역사 영상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두 관점이더라.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나는 역사 대중화 차원이다. 하나는 역사 대중화 차원이고요. 다시 하나는 역사 대중화 차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사 대중문화화야. 역사 대중문화화야. 자, 이거 얘들아 요거 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예상 문제를 알려줄게요. 밑줄 치고 기억, 밑줄 치고 니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해야 돼. 무엇 화 됐다라는 것은 무엇 화 됐다라는 거. 이거는 어디에서도 이렇게 설명 못 들을 겁니다. 무엇 화 된다는 것은 이미 된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역사가 대중적인 게 된 거죠. 역사가 대중적이 된 거고요. 얘는 역사가 그러니까 대중문화화가 됐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차이냐? 보세요. 양측 모두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뭘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쉬운 역사를 쉬운 역사를 지향한다. 쉬운 역사를 지향한다 이거예요. 근데 전자가 역사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차이점. 얘는요. 역사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얘는요. 역사의 재미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역사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의 의미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거고요. 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흥미로움을 더 추구한다는 거지. 요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얘는 공통점이고요. 얘는 차이점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 글이 계속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영화나 드라마처럼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영상물은 이러한 차이 나는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니까 얘는 설명이 대조죠. 얘도 뭐야? 대조죠. 그래서 대조가 필요해. 대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그러나 역사 영화는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이 공유하는 사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다룬 영화라는 것은 어떤 거랍니까? 두 가지를 모두 사유한다는 거야. 사유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역사 영화는 두 가지를 모두 공유한다. 그러니까 역사 영화는 역사 대중화와 플러스 역사 대중문화화를 얘네들을 모두 공유하더라.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중요시한다. 얘는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해석을 중요시하고, 맞죠?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쉽게 전달하는 거야. 뭐가? 역사 대중화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역사 대중 문화화는요. 또 어떤 거야? 역사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중문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대중문화 자체가 산업의 산물로 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얘는 역사 대중화고 얘는 역사 대중문화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뭐가 되는 거야? 설명 방식이 대조가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란 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차이가 있죠. 여기 차이, 간극, 갭은 뭘로 줄일 수 있을까? 역사 영화를 대화의 접점으로 삼아 좁힐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 영화는 자 봐라. 얘는 어떻게 좁힐 수 있냐면 역사 영화를 대화의 접점으로 삼아 좁힐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 영화와 관련한 대화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주장이야. 왜냐하면 역사 영화는 근거가 뭐야? 근거. 역사 영화는 두 가지를 모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충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대화의 접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본론 3도 한번 봅시다. 본론 3. 다섯 번째 단락이야. 요게 마지막이야. 좀 길긴 한데 요게 마지막입니다. 대중이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유는 생각이라고 그랬다. 뭐가 아니야? 대중이 영어로 뭐야? 역사적 지식 습득. 역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역사적 사유의 힘. 이게 바로 역사 교육과 역사 대중화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식 습득이 아니라 역사적 사유의 힘이 더 중요하고 얘가 바로 뭐냐면 역사 교육과 역사 대중화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이지. 역사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힘. 그런데 역사 대중화는 역사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생산자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더구나 근래에는 역사 자료들이 속속 번역 정리되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역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게 모두 가능한 이유가 첫 번째, 사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제 누구나 사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다. 그 다음에 역사가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제작진도 일반 대중도 얼마든지 문학학위, 철학학위처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야. 역사학위를 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한 게
금방 얘기했던 역사하기가 가능해진 배경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 영화나 드라마 제작진, 영상 문화 제작진이나 일반인들, 이 사람들도 그래서 뭐야? 역사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전문 영화 감독이 사라지지 않듯이 누구나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 역사가 역할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역사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전문 역사가의 역할이 더욱 강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역사가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역사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도 단순히 자문을 받거나 감수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획,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는 등 역사가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뭘 주장하는 거야? 역사 영상물에 대해서 역사 대중화, 역사 대중문화화 모두 조화롭게 두 개를 다 발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선생님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역사를 배우는 수단이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어. 근데 다큐멘터리는 있는 걸 뭐 어느 정도 촬영자나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 하더라도 스토리는 아니잖아, 다큐멘터리는. 그런데 극화된 영화나 드라마를 가지고,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 이런 영상 매체, 다큐멘터리도 영상 매체, 이런 걸로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떨 것인가? 효과가 높대 라는 일반적 생각이 많다는 거야. 과연 근데 맞아? 이렇게 다큐멘터리는 제외하고서라도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이런 허구적 영상물을 통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거 맞아? 이게 중심화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 중심화제. 여기에 따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영화나 드라마는 어찌됐건 무슨 뭐 CJ라든가 또 뭐 기타 뭐 방송국이라든가 KBS라든가 MBC라든가 JTBC라든가 이런 방송국 제작자 쪽이 상상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팩트인 사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서 교육 효과는 없고 오히려 역기능이 있다. 무슨 소리? 오히려 그 드라마나 영화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고 상상력을 더욱더 자극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과는 높은 거야 라는 대조,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거야. 세 번째 단락으로 오면 진짜 그러면 이러게 맞아? 긍정적인 것으로 가야 돼? 부정적인 것으로 가야 돼? 라는 역사 영상물에 대한 두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뭐를 대변하냐면 역사 대중화라는 것과 역사 대중문화화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역사 대중화든 역사 대중문화화든 간에 어찌됐건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하게 해서 역사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 사실 전달이라든가 역사 인식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쉬운 역사를 지향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굳이 차이를 나누자면 역사 대중화는 역사 의미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건데, 역사 대중문화화는 역사의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조가 있다. 이 가운데 역사를 다룬 영화라는 걸 한번 봅시다. 역사 영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공유할 수 있어. 역사적인 의미를 추구함과 동시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 흥미를 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 대중화는 역사적 사실 해석의 중요성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있고, 역사 대중 문화화는 역사의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이건 또한 산업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뭔가 공통점이긴 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간극은 뭘로 좁히느냐? 역사 영화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그 접점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야. 역사 영화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왜? 역사 영화는 두 가지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야. 마지막, 대중은 역사 지식 습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은 역사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역사 교육과 역사 대중화의 이게 바로 본래 목적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가능해? 가능해. 요즘에는 모든 사료,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 사료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높아져. 누구라도 검색하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지. 그래서 문학학이, 철학학이처럼 역사학이라는 게 가능해진 배경이 된 거야. 영상문화 제작진, 일반인, 이 모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역사학위가 가능해진 거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그렇다면 역사가들은 굶어 죽어야 하나요? 아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역사학위가 가능해진 것만큼 정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역사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더 강해진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지? 괜찮지? 시윤이 약간 또 조상님 그거 아니야? 좋습니다. 문제를 살짝만 풀어보자고.